안녕하세요. 미인부동산 중개사예요. 오늘 유튜브 촬영은 신미인 중개사인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시는 분도 많지만, 그래서 제가 몇 년 정도 근무를 했고 어떤 중개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순천 지금 조정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해제 여부 부분이 6월 말에 주정심이 한번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오늘 유튜브로 소개를 할 거예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미리 받아봤어요. 저에 대한 소개가 너무 없었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우선 중개사 이름은 저는 박씨예요. 박미애고요. 그리고 나이는 노코멘트. 알아서 이제 화면으로 보시고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중개사 일을 한지는 올해로 12년이 넘었어요. 젊은데 좀 연수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12년 동안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제가 29살 때 이쪽 일에 접어들었고 실장을 2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 부동산이 이제 들어가자마자 외지 투자자, 그때가 몇 년도냐면 제 나이가 그럼 밝혀지는데 12년 전이니까 지금 한 2010년 그 정도? 2010년도에 순천에 갭 투자가 들어왔었어요. 그때 제가 경험담을 얘기하자면 그때 봉고차 끌고 오셔가지고 저를 컨택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매매를 1억에 하는데 1억의 전세를 빼주라고 그때 생소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된다고 했어요. 수리만 해주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자신감을 많이 보였는지 투자자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제가 근무했던 부동산에서 잡은 거죠, 손님을. 그래서 29살 때부터 외지분들하고 일을 했고 그게 한 2년 정도 했고 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제가 많이 매입을 시켜드리고 전세를 빼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이제 1년 정도 바로 공부를 하고 바로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신미인 부동산을 일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금당주구 쪽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많이 옮겨 다니긴 했어요. 그리고 신대중호 S클래스 1차, 5차, 8차 앞에 마지막에 있다가 조례동에 이 부동산 자리를 옮긴 지는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여기 옮길 당시에 실장 2명을 데리고 구축. 제가 6년 전에도 여기 투자자가 들어왔었거든요. 갭 투자로. 근데 구축 매물들이 안 오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고 싶기도 하고 갭 투자가 또 다시 한번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상이 있어서 2년 반, 3년 전에 준비를 해서 먼저 여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갭 투자 쪽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6월 달부터 순천 갭 투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순천에 있는 저희 쪽에서 그 개수가 한 200채 정도. 이제 그거는 거짓말 할 수 없는 수치니까.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안고 매매도 많이 시켜드렸고 지금 매입도 많이 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물건은 아마 한 6월, 7월 그 정도 이번 달부터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지금 작년부터 들어온 갭 투자 지금 200채 조금 넘게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그 개수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근데 제가 12년 전에도 갭 투자가 들어와서 그때도 한 300채 넘게 이렇게 매입을 해주고 관리를 하고 했었고 그러고 나서 한번 매입을 하고 관리를 하면 그게 2년, 4년 이렇게 꾸준히 이어져요. 그러다가 저희가 또 6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7년 전인가? 올해 들었으니까 7년 전에 그때 또다시 순천에 갭 투자가 또 들어왔었어요. 그때 들어왔을 때는 개수가 어마무시하게 더했죠. 그때 순천에서도 소문이 많이 났었고 왜냐면 갭 투자를 24평 계단식 하다가 복도식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나둘씩 팔아주면서 평수를 넓혔어요. 31평으로 31평 갭 투자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또 이 31평을 매입이 끝나니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준신축 덜 오른 곳을 매입을 시켰고 그러고 나서 또 한 게 신대중호 S클래스 신대아파트 1차, 2차, 3차 그때 예를 들면 그때 매매가가 정말 분양가에 대비해서 안 오른 상태였어요. 그때 신대 3차를 비교하자면 2억 4,500? 비싼 게 뭐 2억 5,500? 이 정도? 그래서 제가 너무 안 올라서 투자를 들어가도 되겠다. 그래서 전세가를 그때 당시에 이제 욕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많이. 너무 무섭게 일을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만. 근데 제가 무슨 매매가가 안 오른 거니까. 전세가가 안 쳐 올라간 것도 있고. 그래서 매매가가 2억 4,500이면 2억 4천, 4,500. 제일 낮게 뺀 게 한 3,000, 3,5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은 신축도 갭을 거의 모피 1,000만 원 갭으로 맞춰줬어요. 그때가 아마 100채 정도?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신대 집값이 이제 저로 인해서 단시간에 4천, 5천이 확 뛰었죠. 네.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지금은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3, 4년 뒤에 순천 집값이 완전히 1.5배, 네. 뭐 이렇게 확 튄 상태고, 그래서 조정 지역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분양시장도 엄청 좋았거든요. 뭐 프리미엄을 지금 여기서 오픈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 순천 분들이나 소문 들어오신 분들 알 거예요. 뭐 한 장 이상, 뭐 그 이상? 네, 큰 평수 같은 경우는. 네, 그 정도로 시장 자체가 엄청 좋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정 지역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조정 지역이 된 지 지금 한 2년 정도 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아까 사무실 옮겼다고 했죠. 네, 저희 실장들이 장본인인데 갭 투자 또 시작하려고 솔직히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픈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6년, 7년 전에 이제 같이 작업을 이제 했던 분들, 뭐 닥주교 현장의 빌부님이라든지 뭐 여유주, 네, 그분도 이제 뭐 유튜브에 찍어보시면 나오더라고요. 네, 그분도 굉장히 유명하고 저랑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무실 옮기고 나서 1년 전부터 매달렸어요. 들어와 달라고. 네네. 왜냐면 집값이 안 올랐고 그때 당시에 사이클이란 게 있잖아요. 31평이 벌써 아파트당 매물이 한 개씩밖에 없었고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24평 매물이 좀 있는 데다가 전혀 따라가지를 미동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원래 투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이런 얘기도 좀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네, 우선은 제 경험담을 얘기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걸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분 중에 한쪽에서 이제 들어오려고 생각은 하셨는데 하필이면 조정이 돼버려서 또 이제 이렇게 늦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작년에 다시 이제 먼저 들어와 주셨고 고맙게 네 그리고 이제 타 쪽 카페나 이런 또 이제 그런 뭐 강사님들이 순천을 많이 찝으셨어요. 놓았죠. 네. 뭐 램군님도 있었고요. 뭐 등등 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대해서 이 지금 소도시잖아요. 많이 저평가가 돼 있고 예전 사이클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순천 사이클이 10년, 20년 전부터 이렇게 찌그럭 이렇게 낮은 네,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투자자분이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 들어왔냐면 순천에 이런 사이클은 주식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도화님은 뭐다? 위 아니면 아래라는 거죠. 근데 위로 한번 수직 상승을 보고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직 상승을 보고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공부를 많이 강의도 듣고 이렇게 많이 뭐 카페에 등록을 해서 이런 정보를 얻고 순천을 택해서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면 1억 초반 정도의 24평을 이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외지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갭 투자가 구미든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개수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700~800채 정도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총 해서. 네. 이제 저희 부동산에서만 한 200채 조금 넘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것저것을 다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아무거나 잡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어쨌든 네, 그렇게 됐는데 재작년부터 들어갔던 뭐 구미든 이제 비조정이었던 진주 등등 거제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우선은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 이제 대충 이제 알아들으시면 돼요. 순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덜 오른 상태고요. 지금 먼저 들어갔던 재작년에 먼저 순천 들어오기 전부터 먼저 들어갔던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억 2천짜리가 당연히 1억 9천, 6, 7천이 거의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공시지가 같은 경우도 순천이 너무 좋은 게 더 들어올 희망이 있고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시지가가 두구두구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0에서 1400이 다 올랐대요. 그러니까 내가 샀던 게 팔려고 하니까 공시지가 올라서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순천 같은 경우는 고작 300만 원 정도, 네, 400 이렇게밖에 안 올라서 아직까지 똑같이 공시지가 이하 매물들이 할 곳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물건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제가 지금 이 설명이 지금 갭투자 설명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해왔던 일들, 하고 있는 일들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순천 분들이 순천 갭투자도 잘 모르고 분양권 맛만 알지, 그리고 아니면 지금 현재 조정지역이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려 있어요. 순천 분들도. 근데
순천에 할 게 없다 보니까 뭐 외지 쪽을 많이 생각하고 강의를 들으려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할 게 없다라는 말을 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본인이 정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안 찾은 거예요. 내가 이걸 못할 것 같으면 그 옆에를 보면 되고 이 옆에를 못할 것 같으면 또 그 옆에를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갭 투자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소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부동산만 잘 만나면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따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지금 그 갭 투자에 관한 제가 했던 것들 이런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경험담을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요 정도만 네,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질문이 순천 부동산 시장 파악 네, 제 소개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호재는 뭐고 악재는 무엇인지. 네. 저는 중개도 하면서 투자 쪽이 90%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이다 보니까 제가 보는 호재는 뭐냐면 해제 언제 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뭐 판도가 좀 틀려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있는 6월 말 주정심을 한번 기대해 볼 만 하고요. 6월 말이 안 되면 12월 말에는 네,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해제가 6월이든 12월 달에 된다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유튜브도 시작한 이유가 저희가 이유가 있겠죠. 네, 준비하는 거죠. 항상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닥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되진 않아요. 제 스타일이 한 12년 동안 항상 했던 게 항상 여기가 투자로 괜찮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여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곳을 찾아놓고 항상 미리미리 네, 알아보고 여기가 괜찮다고 싶으면 여기만 추천하면서 여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른 쪽을 미리미리 선점해서 미리 정보를 제가 드리는 편이에요. 제 방식 자체가 제 일하는 스타일이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들이 항상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악재 조정 지역 이 자체가 지금 악재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정 지역이 저한테는 이제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고 지금도 저는 꾸준하게 이렇게 노력하는 부동산이고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저희는 이제 또 유튜브를 시작을 하잖아요. 네. 제가 손님들한테 많이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먹혔던 부분은 미리 예측하고 투자에 대해서 좀 방향을 좀 많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찝어줬던 곳들이 좀 많이 잘 됐죠. 솔직히 신대중 S클래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전국에서도 알죠. 신축 네, 큰 신대주구라는 네, 그 신축 아파트 그쪽이 가격이 폭등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투자가 또 미리 들어가 있던 상태였고 그때 제가 6, 7년 전에 여기 구축 투자했던 분들 신대급 투자시키면서 제가 예상했던 게 6차 기준으로 신대 중 S클래스 6차 기준으로 4억 8천 정도까지 예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빨리 예측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도래동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여러분들이 신대에서 찾아왔어요. 순천 분들이. 자기가 중개사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하신 걸 기억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땅을 치고 후회한대요. 제가 또 그런 설명을 많이 해드렸었나 봐요. 그래서 더 신뢰가 갔었고 또 저희가 밴드를 운영을 해요. 3년 정도 됐는데 2,500명이 조금 넘고요. 근데 저희랑 거래를 많이 해봤던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해요. 또 돈을 다 많이 버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시장 분석, 뭐 분양권 시장, 뭐 지금 이제 전체적인 걸 저희가 전부 다 중개를 하기 때문에 뭐 새 아파트, 일반 아파트 중개, 뭐 분양권은 저희가 솔직히 순천에서 제일 많이 했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거래를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보가 많겠죠. 돌아가는 이렇게 사이클도 잘 알고 지금은 뜸하지만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이런 패턴을 저희 부동산을 알 수밖에 없어요. 어떤 중개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너한테 2억 줄 테니까 똑같이 투자 좀 시켜줘. 제가 알아서 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왜냐면 저는 고생해서 손님 하나하나에 몇천을 벌어주고 하잖아요. 수수료는 뭐 고작 100만 원? 근데 그건 손님이니까 하는 거고 저도 이제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저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으면 나도 1, 2억 줄 테니까 돈 가만 앉아서 이렇게 관리 다 해주고 팔을 쉬게 해주고 그냥 소리만 떼서 왔다 갔다만 해주면 되는 부동산을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까지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순천에 있는 부동산 치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간판을 내 보이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일을 했던 게 경험도 많고, 그리고 순천에서도 그렇고, 외지에서도 좀 많이 제가 유명했어요. 네. 6년 전에도 갭투 들어왔을 때, 솔직히 경상도 쪽, 막 구미, 부산, 뭐, 이렇게 등등, 대구랑 해서, 그쪽에서는 저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네. 제가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괜히 알려진 건 아니잖아요. 네. 일로 승부하고 능력으로 승부한 거지, 뭐 외모로 승부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쁘다는 건 아니고, 네. 네, 깔끔하게 하고 다니긴 하니까. 하지만 저는 일로 항상, 네, 승부를 했고, 거기서도 제가 항상, 1등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제 자랑만 하는 것 같죠? 근데, 이제, 그래도, 모르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거짓 없이 이렇게 유튜브에 제 얼굴도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제가 자꾸 쓸데없는 얘기로 자꾸 가긴 하는데, 지금 최근에 분양한 것까지 같이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트리마제, 네, 하이엔드급 트리마제, 네, 왕조동에 오픈을 했고요. 분양을 했어요. 와, 청약률 보셨어요? 순천 지역 내, 거의 전남 내에 청약을 한 거잖아요. 전국 청약이 아니고 조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부동산에서는 미분양이 났음 했고, 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와우, 뭐 완판.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 청약률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서는 갖고 놀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 트리마제는 언제든지 간에 계속 상승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투자 얘기를 여기서 끼워서 넣는다고 하면, 저 같으면 트리마제 근처에 있는 골드클래스 2차, 내년에 2년 돼요. 거기랑 강남요고에 지금 한 포스코 더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군 건설사가 무조건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이 땅값하고 위치 때문에, 그리고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철강 가격이랑. 이거를 감당하면서 이 분양가를 고가로 칠 건데, 이 건설사가 1군 아니면 이렇게 아마도 건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요고에 들어올 아파트까지 보고, 트리마제 2,000 몇 세대에 또 2,000 몇 세대가 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법원도 끼고 있고, 호수공원 있고,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입지로는 순천에서 누구나 다 알아주는 입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근처 아파트들이 아마 두 번째 급상승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신대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를 본다고 하면, 호재는 있어요. 백병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동부청사, 네. 동부청사 짓고 있고, 올해 12월 달 한 300억 투자했다고 했나? 네, 한 그 정도? 그래서 동부청사 들어올 거고, 또 빈 자리에 또 외국인 학교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 또 그 학교가 안 된다고 하면 또 코스트코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코스트코, 네, 발전을 위해서 신대. 그리고 이제 신대중앙 S클래스 옆에 선호지구가 지금 땅 작업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삽질 들어갔다고 표현해야 되나? 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는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아마도 형성 계속 될 것 같고요. 제가 추이를 순천 분들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신대 쪽은, 투자 쪽은 외집 분들이 해제만 되면 아마 1차, 2차, 3차가 아직도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근데 똑똑하신 분들은 빨리 급상승할 수 있는 8차, 9차, 10차, 에라 모르겠다, 비싼 거 사자, 이게 답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순천 분들 의향이 이것저것을 정리를 좀 하고, 네, 한번 투자가 들어올 때 신대 쪽은 털고 또 신축인 트리마제 쪽이나, 네, 이렇게 골드클래스 2차 쪽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들어오실 가망성이 좀 있어요. 이건 정보예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한양수장 2차. 세대수가 350세대? 큰 평수 38평, 48평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얘네는 살짝 미분양이라고 해야 되나? 네. 우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리마제랑 한양수장 2차는 계약 룰을 봐야 돼요. 네. 지금 조정 지역인데 조건이 안 맞는데 손님들이 잘 모르시고 청약을 넣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자격 조건이 또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계약률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한양수자인 2차도 인기가 많아요. 순천에 큰 평수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르게 되면 큰 평수들이 좀 많이 오르기는 해요. 처음만 더딜 뿐이지, 한번 시기를 맞으면 이 폭이 어마무시해요. 예를 들면 네, 그쵸. 네, 다른 얘기 넘어갈게요. 네, 너무 계속 말이 이어가니까,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정보가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우선은 순천에 투자로, 이게 소도시인데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12년 전에도 6년 전에도 지금도 하는 얘기가 첫 번째가 호재가 없는 게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천이 유명한 거는 주거지역, 교육의 도시, 소비의 도시. 젊은 분들이 많이 살아요. 네. 그리고 주변으로 광양제철소라든지 포스코, 네, 여수 산단, 네, GS 칼텍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출퇴근 버스 차량이 순천에 다 와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그쪽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30년, 40년 전에도 출퇴근 버스 차량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차량, 그런 그 버스 통근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현재는 예전하고 틀리게 광양, 여수, 순천 해서 지금 정비가 좀, 도로 정비가 좀 더 계속 잘 되고 있어요. 금방, 뒤돌아보면 연양동 근처 이제 여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0분 이 정도 금방 갈 정도로, 네, 가깝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관계, 교통망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주거로는 순천에다가 주거를 하고 교육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하고 주변 쪽에서 그냥 이제 남편만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제철소 근무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는 호재가 없는 게 호재라고 말씀드리는 게, 외지 같은 경우는 뭐 산업단지 경기가 안 좋고 하면 뭐 정말 폭락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거제도 같은 경우도. 순천은 제가 봤을 때는 폭락한 게 없어요. 저한테 진짜 물어보시면 돼요. 12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폭락도 없었고, 제가 계속 재미를 보고 있었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다른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조금 치고 빠지고를 정말 타이밍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순천 거는 전세가가 받쳐주고 하기 때문에 버릴 카드가 아니에요. 그거 항상, 네, 유념하시면 돼요. 네. 그럼 또 넘어갈게요. 계속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전화, 네, 아니면 상담 예약하셔가지고 오시면 제가 순천 돌아갔던 시장들 전체 과거부터를 제가 읊어드리면, 와, 투자하기 이거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2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는 정보 공유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손님들 오시면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상담 받고 많은 얘기하고 가시거든요. 우선은 그렇다 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 볼게요. 이 질문도 있어요. 구축 아파트가 이번에는 상승할까요? 제가 하게 해야죠. 이거 보신 분들이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실장님하고 염소탕을 먹으러 갔어요. 그게 원래가 10,000원 했거든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몸보신 한다고 가는데 오늘 15,000원을 낸 거예요. 정식으로 먹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재값이 오른 거예요. 벌써부터 다 올랐대요. 인테리어 자재값도 많이 올랐고, 철강 가격도 올해 더 올랐고, 작년부터 철강 가격이 75만 원이었던 게 한 몇 달 만에, 한 작년 중순 되니까 150으로 뛴 거 아시죠? 2배 뛰었잖아요. 아파트가 이제 새로 들어온 아파트를 계속 있겠지만 가격, 그 원자재 가격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양을 세게 할 수밖에 없어요. 토지 가격에 건축비 포함된 가격이 분양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구축 아파트라고 왜 안 오를 거라 생각하죠? 공급 때문에. 순천의 공급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순천의 공급은 미분양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프리미엄이 탄탄해요. 그리고 물건량이 내년에 어반타워, 한양 수자인 입주하고 포레나 입주해요. 3개의 아파트가 너무 인기가 많은데 지금 현재 매물량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보유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할 물량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된 상황들을 투자자분들이 아실까 모르겠어요. 무조건 3개의 아파트가 내년에 입주를 하는데 그 물량을 보고 그게 한 2,000세대가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천에 물량 많다. 2024년도까지, 트리마제까지. 근데 채워지는 물량이라고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건 있겠죠. 전세가. 지금 순천에 돈 흐름 엄청 좋아요. 뭐 버릴 사람들이 없어요. 전세가가 낮더라도 보유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전에 돈을 좀 많이 벌었고요. 네. 그래서 돌아가는 순천분들 실입주자를 받쳐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한양수의 2차가 분양가랑 뭐 예를 들면 4억이라고 쳐요. 4억이라고 하면 전세가 지금 3억 정도 하고 있어요. 우선은 분양가만 얘기하면 한 3억 3천 정도 집이에요. 당첨돼서 전세를 낸다고 하면 3억 3천이에요. 지금 3억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3억, 2억 7천. 네. 이 정도가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꼭 아파트 그 분양가로 전세가를 책정하는 게 아니라 주변 돌아가는 시세로 하는 건데, 이제 많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시세는 아시겠지만, 시세 올라가고 내리는 것도 부동산에서 어떻게 흔들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동산에서 제가 예를 들면, 또 딴 얘기 하는데, 제 자부심, 골드클래스 2차, 저래도, 저희가 세대수가 413세대 정도 돼요. 위치가 캡장. 네. 여기를 저희가 전세까지 해서 180채 넣었어요. 거의 매매고요. 전세가도 저희가 매매가가 분양가랑 확정비 포함해서 4억이에요. 전세가를 제가 얼마에 했냐면 3억 5천에서 4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딴 부동산에서 낮게 뺐던 분들이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능했던 분들이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독점을 가고 있었고 손님들이 문의가 많이 없고 조정을 왔다 보니까 겁이 나잖아요. 저희가 그런 손님 하나하나 상담을 제대로 하면서 저희 믿고 그대로 진행하자고 했어요. 끝물까지. 그래서 저희 믿고 갔던 40명, 50명 분들이 제가 70개 했을걸요, 전세를. 그런 분들은 와 했죠. 네, 실력을 또 한번 보여줬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동산에서 이제 제가 갭 투자 같은 경우도 200채 넘게 가고 있잖아요. 전세가도 저희가 좀 많이 죄송해요, 임차인분들 올려놨어요. 근데 임차인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매매가가 안 올라간 거예요. 전세가가 비싼 게 아니고요. 매매가가 제대로만 이렇게 수직 상승을 했다고 하면 이 정도 전세가가 맞았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저 12년 동안 갭 투자하면서 사고 터진 적 없어요. 경매에 들어간 적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분들 이거 보시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전세가가 세니까 나중에 네, 1,000만 원 이 정도밖에 아마 매매가를 안 붙이실 거예요. 그냥 사세요. 네.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금리 7% 올해 12월 달에 된다고 해요. 신축 이제 못 가실 수도 있어요. 가격 갭이 너무 커요. 네. 그리고 원리금 상한이기 때문에 그 갚는 게 한 달에 한 2억 넘게 대출을 받으시면 150 정도는 무조건 갚아 나가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저런 거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 많이 하셔요. 대부분들이 24평 구축 팔고 31평 가신 이유를 제가 물어봤어요. 10명 중에 8명이 지금 신축 분양장인데 8명이 저희한테 24평을 파시면서 31평 구축으로 간대요. 같은 아파트를. 그래서 제가 왜요? 대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원리금 그 상한 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거 팔고 대출 살짝만 껴서 그 인테리어를 5천, 7천 뒤로 산대요. 대신에. 그럼 나중에 이 아파트가 나오게 되면 5천, 7천을 바른 집은 나중에 매매가가 얼마일까요? 높겠죠? 그러면 시세가 올라가겠죠? 31평이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24평이 바로 치고 올라가요. 저는 봤기 때문에. 그리고 24평에 지금 투자자들이 리모델링을 이렇게 고급지게 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해야 돼요. 계속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임차인분들이 이 집 살고 싶다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또 제 경험담. 또 왔다 갔다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에요. 너무 길었죠. 조정 해제가 되면 순천시장 이걸 제일 많이 궁금해 하셔요. 저희 밴드 손님들이 제 글 쓴 거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최근에는 너무 쓰기 싫어서 안 썼어요. 쓸 내용이 없어요. 너무 핫하지가 않아서. 근다고 해서 갭 투자에 관련된 거를 순천분들이 아직은 이렇게 생소하기도 한데 쓰기도 뭐하고 제가 이제 영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제가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선은 상담을 오시면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유튜브로 얘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가 이제 1탄, 2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할 거예요.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거. 그래서 해제가 되면 순천시장은 그냥 한마디로 논하죠. 두 말, 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외지 투자자들이 여순강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사들도 그렇고 어떤 강사분은 해제가 안 되더라도 분양권까지 해서 순천시장을 굉장히 5년 정도를 향후 5년을 굉장히 좋게 보시더라고요. 유명 강사분인데 해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봐요. 왜냐면 제가 이제 통화로만 들어서 정보를 투자자분들한테 대충 들었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순천시장 자체를 좋게 보기 때문에 구멍도 많고요. 그 구멍을 찾아서 제가 외집분들한테 많이 던져줄 거예요. 해제가 되면. 그래서 해제가 되면 그 아파트 어디 아파트 어디가 좋아지겠냐 이런 거는 우선은 제가 한 아파트만 얘기를 할게요. 짧게.
조례동의 골드클래스 2차 내년에 아마 6억부터 매가가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옆에 있는 영무예담이라고 조례초등학교가 바로 그 위치에 있는, 네, 앞에 있는, 네, 조례 영무 아파트가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2년 되자마자 조정이 돼가지고 위치가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 아파트가 좀 중점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신대 아파트는 나중에 따로 제가 2탄, 3탄 부동산 시장 분석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네, 제가 이제 인사를 할게요. 지금까지 투자 쪽을 순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준비 없이 이렇게 순천 중개사님들도 이렇게 아시겠지만 준비 없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투자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순천이 작은 소도시라고 해도 준비 없이 들어왔을 때는 돈을 벌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세무 쪽으로 관련된 이제 회계사님하고 제가 이번에 짜잔! 이번에 오프라인 강의를 최근에 좀 안 하시는 분이신데 부목님이시라고 유명하신 분 아시죠? 이분이 부동산 생존 투자 전략이라는, 네, 이런 책을 쓰셨고요. 제가 아는 지인분 통해서 어렵게 제가 오늘 통화를 했고 순천에 직접 오셔가지고 7월 초에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제가 손님들을 위해서, 네, 이런 분을 모셨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떠세요? 오늘 강의는 어떠셨어요? 제가 부모님 거 책은 이따가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네, 그분이 카페도 운영을 하시고 톡방도 3,000명 넘게 운영을 하시는데 인지도가 굉장하시더라고요. 제가 외집분들한테 그분의 인지도하고, 네, 그분의 이제 칭찬을 되게 많이 들어서 제가 이제 어렵게 초빙을 했으니 그분하고 같이 한번 제가 일을 한번 해볼게요.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예요. 그 강의 저희가 공지 밴드에 날릴 거예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제 지금 유튜브 강의 아니죠? 제 소개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점점 실력이 느는 거는 같아요. 저도 재밌고요. 저랑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투자 쪽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한테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는 신미인 부동산, 네, 많이 와보세요. 안녕! 바이바이! 커밍 순!